허지웅 작가의 에세이 버티는 삶에 관하여에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오래도록 지키고 싶은 문장을 한 가지씩 준비해 놓고 끝까지 버팁시다. 그는 마음속에 지키고 싶은 한 문장을 품었고 그렇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픔을 버티어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품어둔 한 가지 문장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힘으로 오늘을 버티어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자극 감성 채널 낭독의 취향입니다. 오늘도 저자극 감성 낭독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자극이 커질수록 우리는 둔감해집니다. 잘 익은 단감을 먹다가 사과를 먹으면 그토록 달콤 새콤하던 사과의 맛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많은 TV 프로그램들이 자극적인 경쟁 위주의 내용에서 힐링과 일상 속 소소한 재미를 담는 내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의 일상 속 만연한 고자극에서 벗어나 저자극의 세계로 놀러 오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낭독 콘텐츠를 선보일 낭독의 취향은 무민시대의 저자극 속 고의미를 찾는 저자극 감성 콘텐츠입니다. 에세이, 시, 소설, 그리고 가사를 낭독하고 때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낭독해드릴게요. 매주 금요일 밤 일주일간 쌓인 스트레스를 저자극 콘텐츠로 디톡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낭독의 불을 켜겠습니다. 지난 겨울 멍하니 TV 화면 속 눈 내리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하염없이 내리던 눈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던 시절을 보냈다. 내리는 눈 속에 한 부부가 너무나도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껴안은 채 자연 속을 춤추듯 돌고 있었다. 그들의 시간은 정말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고 우리의 시간도 슬로우 모션되어 느리게 흘렀다.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일반인들을 초대하여 민박 형태로 운영을 해보는 효린의 민박에는 이효리와 이상순 말고도 늘 한 명의 직원이 함께한다. 지난 시즌에는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션 아이유가 합류하여 많은 이슈를 낳았고 이번 시즌에는 오랜 기간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유나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새로운 직원에 대한 여러 반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로그램의 인기는 대단했다. 이 방송에서 직원으로 참여하는 후배 가수가 대선배인 이효리, 이상순 부부와 콜라보레이션 음악 작업을 하는 것도 이제는 그리 어색한 그림이 아니었다. 이미 지난 시즌 아이유는 이효리와 그녀는 나와 달라라는 곡을 선보인 바 있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을 통해 이상순의 곡에 유나가 작사를 한 너에게가 발매되었다. 처음에 유나는 울보였다. 오랜 기간 함께 활동했던 동료를 잃은 슬픔을 안고 있었고 대부분의 아이돌 가수들이 그렇듯이
힐링이 필요해 보였다. 효리가 선곡해준 손성재의 굿바이를 들으며 눈물을 보인 유나의 모습이 초반에 담겼고, 우리는 그 슬픔의 이유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그런 유나에게 효리는 가사를 써보라고 제안했고, 이 곡의 완성본은 시즌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공개가 되었다. 촉촉하고 보드라운 눈처럼 들리는 피아노 연주가 지나가고, 봄의 따스한 햇살처럼 기타 선율이 얹혀진 담백한 음악. 그렇게 유나, 이상순의 너에게는 그들이 겪어낸 계절을 고스란히 담아 그곳과 그리고 유나와 닮아 있었다. 너에게, 작사 임유나. 참 이상하지. 낯선 꽃들이 날 보며 인사를 건네. 참 특별한 일. 이름도 모양도 모두 다른 얼굴. 난 너에게 어떤 공기가 되어줬을까? 나를 기억해 주겠니? 또 다시 만나. 안녕. 눈 감으면 모든 게 손에 닿듯 선명해져. 많이 행복해 주겠니? 또 다시 만나. 안녕. 난 너에게 어떤 공기가 되어줬을까? 그녀에게는 무언가 필요해 보였다. 하지만 가사 속의 유나는 어느새 다른 이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주었는가에 집중하고 있다. 공기는 인간 삶에 가장 필요하면서도 만져지거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민박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을 통해 아침에 일어나 서로 별다른 이유 없이도 밝은 인사를 건네고, 이름도 모양도 모두 다른 것만으로도 설사 그것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이라 해도 그저 존재함으로 서로에게 참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경험한 것 아닐까? 어느새 그녀는 울보에서 울어주는 이로 그들의 시절을 함께 겪어내고 있었다. 세렌디피티. 뜻하지 않게 발견된 행복. 우리의 시대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뜻밖의 힐링을 맞이하고 있다. 원래 잘하는 이에 잘 해내는 모습이 아닌 경험을 통해 얻어진 그 열매가 타인을 향해 흐르는 변화를 우리 또한 간접 경험하고 배우고 있다.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성장은 가슴 깊이 자리한다. 어쩌면 좋은 물건을 사는 것에서 DIY, 그러니까 나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의 변화는 이제 우리의 뜨거움이 가슴 깊이 자리할 시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것 같다. 김예림님의 25 당신의 인도 중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달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다. 문득 그 시절이 생각나서 그 시절의 이야기를
적어본다. 오늘은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러 걸어갔다. 도서관까지 걸어서 25분, 왕복하면 50분 정도 걸린다. 아마 오늘은 비가 와서 더 걸렸겠지. 가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우산이 없어 수건을 둘러매고 계신 아주머니께 우산을 씌워드렸다. 가는 방향을 여쭤보니 나와 얼추 비슷했다. 나와 아주머니는 처음 본 사이였지만 우산을 함께 썼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같은 방향을 향해 같이 길을 걸었다. 그리고 이내 도착지에 다다르자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가셨다. 그 모습 속에서 너를 보았다. 오랜 시간 외로웠다는 너를. 그 시간이 참 길어 이젠 외로움에 익숙해졌다는 너를. 우리가 만났을 때 비가 내렸다. 억수같이 내리던 비에 지쳐있던 너는 우산을 들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다가와 혹시 우산을 같이 쓰면 안 될까요? 하고 물었다. 나는 잠시 고민 끝에 그래요, 그렇게 해요 하며 너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다. 너와 나는 모르는 사이였지만 한 우산을 쓰고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길을 걷게 되었다. 우산이 크지는 않았지만 덕분에 서로를 가까이 할 수 있었고 계속 거센 비바람이 불었으나 서로를 의지하며 걸을 수 있었다. 나는 오랜 장마에 지친 내게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기뻤고 너는 오랜 시간 우산을 들고 있어 지친 내 손을 잡아주며 기뻐했다. 마침 서로가 바라는 목적지도 비슷했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서로의 곁에 있을 수 있을 거라.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꽤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그쳤다. 약간의 조짐이 있었으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가 그칠 줄은 몰랐다. 처음에 우리는 당황스러워 모르는 척했다. 비가 그쳤는데도 우산을 접지 않았다. 꼭 비 올 때만 우산을 쓰는 건 아니잖아 하며 꿋꿋이 우산을 펴고 태어난 척 걸었다. 그러나 이내 우리는 어색해졌다. 우산을 접지 않으니 하늘을 보지 못했고 각자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점차 서로를 보지 않고 말 없이 앞만 보며 걷게 되었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서로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쯤에서 인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우산을 함께 써서 즐거웠다고. 생각보다 그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비가 그쳤으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그렇게 서로 위로하며 이 시간 동안 한 우산을 쓰고
한 곳을 바라보며 같이 걸어갈 수 있어 행복했다 인사했다. 나 역시 시도를 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었지만 힘들게 우산을 접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새 다른 우산을 찾아 쓰고 있는 내 모습에 그만 포기하였다. 어딘가에는 분명 내 우산을 이해해 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사람은 내 우산을 이해해 주고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우산 속에 있어 줄 거라고 기대했다. 그리고 내가 나타났을 때 마침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했다. 기쁘게도 너는 정말 그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 너는 참 많이 노력했다. 아마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쏟았겠지.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자 지친 모습이 역력한 너를 보았고 끝내 작별 인사를 남긴 채 너마저 우산 밖으로 사라졌다. 우산을 접었다. 그리고 나는 빈손이 되었다. 우산을 접고 나니 파란 하늘이 보였다. 눈부신 햇살이 보였다. 따스한 기운이 다가왔다. 비가 갠 이후에만 맡을 수 있는 맑은 냄새가 났다. 언제나 우산을 쓰고 있느라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만났다. 커다란 나무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깨달았다. 우산을 접어야 하는 것이었구나. 이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이제 그만 우산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은 채 하늘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었다. 아직도 손에는 깊게 팬 우산 자국이 남아있다. 그래서 여전히 아프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하다. 온전히 자유하게 되었으므로, 가볍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동안 내가 쥐고 있었던 많은 우산들은 이제 버려졌다. 아니, 이제야 온전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좁디 좁은 내 우산 속으로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난다. 그들이 나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이제 안 것이 놀라울 정도로 그저 당연한 것이었다. 다시 걷기로 한다. 아무것도 손에 있지 않은 이 삶을 살아내기로 한다. 전생애로 대답하기로 한다. 더 열심히 걷기로 한다. 분명 언젠가 다시 비가 올 것이고 그때의 나는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 적어본다.
아픈 시절을 겪어내다 보면 내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곁을 지켜주는 사람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내게 공기처럼 다가와 온기 가득한 품으로 차분히 안아준다면 그 온기가 내 맘에 저녁 노을처럼 스며들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난 너에게 어떤 공기가 되어주고 있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공기가 되어주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힘든 일을 겪고 있으면 숨 쉬는 것조차 무척 어려워지는데 그 시절을 다 겪고 나면 그제서야 숨 쉴만하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내가 숨 쉬는 공기, 그것으로 숨을 쉬는 순간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내 곁에 있지만 너무 자연스러워 기척 없는 누군가의 품 때문일 겁니다. 지금까지 저자극 감성 채널 낭독의 취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낭독의 불을 켜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